니은 서점의 북샌더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우.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 명씩 보지만 네네. 우리가 4명이 모두가 다 모이는 기회는 흔치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우리 영상 찍는 날이 그런 의미 되게 좋아요. 네. 4명이 다 모일 수 있는 날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망한 뜻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자, 그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자리 모였으니까 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재밌었던 일들 뭐 있었나요? 저는 이제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감동적인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거의 그 정도. 좋네요. 제일 우리 북텐더 중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SNS에 서점에서 일한다는 것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아는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하는데 오늘도 한 친구가 이제 서점에 와서 이제 그 굉장히 향이 좋은 캔들 하나하고 아주 맛이 있는 마카롱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카롱 어디 있나요? 제 뱃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못 봤잖아요. 2개 왔더라고요. 2개. 아.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콜라당 다음에 같이 먹으면 되죠. 뭐. 그쵸. 네. 친구 와서 반가웠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있으니까 이렇게 왜 친구들이 또 이렇게 와주면 또 반갑고 재밌고 맞아요. 이 서점이라는 공간이 되게 이야기하기에도 되게 좋은 공간이어서 오늘의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 번씩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2월 3월 막 이럴 때는 또 연달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와주시고 해서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와서 좀 약간 허전했고 전국의 구구라 지인들 꼭 서점으로 와주십시오. 오면 이렇게 커피도 내려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게 재밌어요. 물론 친구가 책도 사고 그 뒤가 중요하네요. 네. 그런 게 재밌는 거. 또 이렇게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는 것하고 이 서점에서 친구를 만나는 맞아요. 느낌이 이제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정제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서로의 안부를 따스하게 물어야 될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 용근 씨는 친구가 없나 봐요? 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없구나. 아니요. 혹시 비밀인가요? 서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저 친구들 다 직장인이라서 또 이제 모였으니까 네. 우리가 또 책을 추천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책을 골랐고요. 저는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웅크린 말들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저는 서늘한 여름밤님이 지은 우리의 사랑은 언제 불행해질까를 골랐습니다. 제 제목은 좀 분명한데 네. 나머지 제 제목들은 약간 되게 은유적인 제목들이어서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책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소개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각자 끝 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네. 제가 선정한 사회적 상속은 226쪽으로 끝나요. 저는 496쪽. 와, 저는 206쪽이요. 저는 236쪽이요. 좋습니다. 이번엔 이 책 순서대로. 두꺼운 순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무려 400쪽이 넘는 책을 선정하신 우리 장선호 북텐더. 네,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그 한겨레의 이문영 기자님이 쓴 웅크린 말들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말해지지 않는 말들의 한국어 사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은 그 이제 한국어 할 때 그 한이 한나라 한이 아니고 우리가 한이 있다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다 할 때 그 한자를 써서 한국어 사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한이 스며 있는 단어들에 대한 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표준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 보면 굉장히 정의가 명확하고 깔끔하고 건조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이고 규범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등재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의 집합
이 한국어 사전인데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은 뭔가 낯선 단어들이에요.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정작 사전에는 없거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자주 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면에는 다른 사회학적 맥락이 숨어 있다던가.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이 책을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단어 추적기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주제를 붙여주고 싶은 아주 수준 높은 탐사 저널리즘 책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단어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많은데 아까 좀 마지막으로 책 보면서 또 떠올랐던 게 헬바라는 단어가 헬바? 헬바 무슨 뜻 같은 한국어 맞습니까? 네. 헬바? 이 조어인데요. 이제 헬 지옥을 뜻하는 헬과 알바를 뜻하는 이제 그 정말 지옥 같은 알바. 네, 그 반대편에 이제 꿀바라는 것도 있고 꿀바 꿀 같은 알바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전에는 없지만 사회에서는 또 많이 쓰고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단어 아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기자님께서 참 이런 그 참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절절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읽다 보면은 뭔가 가슴속이 뭔가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헬바, 꿀바 이런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웅크린 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꺼운 책 우리 동근 이동근. 네. 저는 서늘한 여름밤님이 지은 우리의 사랑은 언제 불행해질까라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사랑. 표지가 되게 예뻐요. 그쵸. 눈이 가는 표지입니다. 그렇죠. 이 책을 지은 서늘한 여름밤님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심리 상담을 전공하셔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상담소를 운영하시고 네 그리고 그림 일기를 또 그리시고 그리고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계기인 서늘한 마음썰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서늘한 마음썰. 네. 그래서 제가 그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이분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당차고 정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는데 당차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제 책을 읽고 보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프롤로그 있는 문장이 있어요. 불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보고 자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장이 딱 이 책을 요약해주는 문장이거든요. 일단 서늘한 여름밤님을 보통 줄여서 서밤님이라고 부르는데 서밤님. 서밤님은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집에 이제 약간 모성애가 결핍이 되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널 사랑할게 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보통 어머니는 너의 모든 것은 난 그냥 사랑할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서밤님이 경험한 이제 가정에서는 그런 어머니 쪽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장녀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계속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좀 연기를 하고 좋은 나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3년 동안 연애를 한다가 이제 이별을 정말 심하게 해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서방님이 스윙 댄스를 강좌를 듣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남자가 이 서방님한테 고백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7년 동안 연애와 동거, 결혼을 이어가면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가 이 책이고요. 이 책이 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재밌는 점은 이 남자가 서방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자기 이상형은 너무 거리가 멀고 자기는 약간 키 크고 약간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약간 이건 좀 통통하시고 귀여우시고 그래서 과연 이게 사랑이 맞을까? 그거를 계속 이제 서방님이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네. 뭐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용서순치는 뭐 어떤 네. 것이 없는 게 맞아요. 아쉬웠던 네. 건가 봐요. 설레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제가 그 서밤님이 다른 팟캐스트 나와서 이 책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이제 다른 진행자가 하는 말이 이 책에 그 지금 현재 남편이
그렇게 이상형이 아니란 말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맞아요. 왜 한편 들으면 상처받지 않냐. 근데 괜찮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맞아요.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정말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이상형하고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약간 너무 평범해서 너무 설레지가 않아요. 너무나 너무 너무 평범하고 거기까지. 네네. 뭐 우리 마찬가지인데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어. 네. 네. 그래서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과연 사랑이 맞을까를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래도 안 헤어진 게 대단해. 네, 결국에는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나는 책이고요.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한 에세이 하면은 알랭드 보통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근데 알랭드 보통이랑 이 책이 비슷한 점은 두 책 다 약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보여준 약간 찌질함이나 되게 미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줘요. 근데 알랭드 보통은 그것을 철학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이 책은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책을 다 읽고 있으면 마치 어떤 여름밤인데 이 서방님의 집에 가서 밤을 새서 약간 어떤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리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시군요. 남의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사랑 얘기를 듣고 싶은 로망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우리 언제 저기 동구님의 사랑 얘기 저희한테 들려주세요. 그런 서늘한 여름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글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다들 깜짝 네. 제가 고른 책은 사회적 상속이라는 책이에요. 또 사랑 얘기하다가 약간 사회적인 문제로 네.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불평등은 누구나 다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불평등 자체를 옹호하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평등은 늘 문제였고 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책에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고민해왔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죠. 근데 대표적인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까지 보통 흔히들 사용되어 왔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과연 교육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전국에서 다 모이고 네. 뭐 소 팔고 염소 팔아서 보는 학생도 있고 부모의 직업도 너무너무나 다 다양했었어요. 근데 최근 나타나는 경향이 부모가 얼마만큼 고학력인가 부모가 얼마만큼 고소득인가에 따라서 어떤 자녀들이 어떤 학력이 결정되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어떤 해결 방식이었던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이 더 이상 정책적 시효가 다한 그런 상황에 머물러지게 됐죠. 부모가 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그쵸.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좋은 직업을 얻고 또 많은 소득을 올리게 돼요. 네. 또 그 자녀는 또 잘 살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그건 법률로서 전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떤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보통 이전 세대가 얻은 소득은 이후 세대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부모를 통해서 가족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발선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출발선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출발부터 유리하지 않은 출발선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공정한 게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면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발선을 어떻게 하면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가족 상속,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물려지는 사적 상속 말고 이전 세대가 이룩한 재산이 이후 세대들에게 일종의
한 사회가 이전 사회가 이후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 상속을 물려주는 개념이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불평등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를 주는 것 같아서 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네. 생각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표지부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표지가 아주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포스터 같은 느낌도 보이죠. 네. 저자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네. 김병권 씨입니다. 김병권 씨는 저희 니은 서점하고 되게 인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부담스에서 북토크 했을 때 그때 북토크로 오셨었고 그때 이런 사회적 상속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내 이 책이 나왔습니다. 또 북토크로 또 꼭 모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보라님의 책 소개. 네. 이번 달 책 중에서 가장 얇은 편에 속하는 얇지만 유일한 양장인 책. 제가 가져온 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목이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인데요. 박완서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작가님은 돌아가신 지가 9년이 됐고요. 네, 근데 그 구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서문만을 다 모아둔 그런 책입니다. 서문을 모았는데 이 정도 두께가 나오나요? 네. 박완서 작가님이 내신 모든 책의 서문을 모은 네, 또 다른 책인 거예요. 겹쳐지는 책은 뺐지만 초판본, 개정 증부판, 개정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살려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박완서 작가님의 그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이 빛나는 소설도 좋아하고 특히 좀 수필이 정말 주옥 같아서 좋아하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읽을 게 아직 이렇게 산처럼 산처럼 쌓여 있다. 네.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책이 너무 많고 이 작가님은 역시나 서문조차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 글 읽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박완서 작가님은 거의 대문호잖아요. 근데도 늘 서문에 글쓰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엄살던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늘상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 소설은 이러이러해서 진이 다 빠졌고 나의 이런 점들을 사용해서 쓰다 보니 이래서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솔직하게 쓰시고 늘 출판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뭐 이런 소설가도 아니지만 박완서 작가님의 그런 삶이 드러나서 재밌었습니다. 혹시 박완서 작가님은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박완서 작가님 남옥 처음 읽으면서 팬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닮고 싶은 글 쓴다면 박완서 작가처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작가분이 박완서 작가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이제 덮고 나서 좀 드는 생각이 박완서 작가님이 살아 계셨다면 분명히 이 책에도 서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른 프롤로그가 됐을 텐데 아쉽지만 이번 이 책에는 그 이제 따님인 호원숙 작가님의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실 것 같은 그 정희현 소설가랑 최은영 작가 두 사람이 이제 박완서 작가님을 기리는 앞에 서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 이 글들을 읽는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어디를 펼쳐도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따뜻한 5월의 햇살 아래에서 가벼워서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한 책들을 보아보니까 저처럼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부터 문화, 그다음에 우리 아픈 현실들을 언어로 표현해주는 책,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모여 있어서 또 니은 서점만의 또 색채가 또 이번 추천 세트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북텐더들은 또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걱정되잖아요. 다음 달엔 뭘 추천해야 할까. 약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뭐 많진 않지만 많지 네.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 네. 약간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또 저는 한 달이 오는 게 되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4명 반갑게 얼굴 보는 날이 올 때까지 네. 또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독자 곁에 이은서죠. 목이 맸어요.